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양 메카트로닉스학부 1기 졸업생 최수연입니다. 만나서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신 우리 메카트로닉스학부 교수님들과 조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카학부의 체육의 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컨디션이 좀 최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졸업을 한 지 이제 근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특강에 임해 주시면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 최고의 아웃풋이 150분 최수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후배님들에게 이렇게 제 소개를 드려야 앞으로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도 아니고 저를 위한 멘트를 담아보았습니다.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포토샵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저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3년 기간사로 여객선에서 부산과 대마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짧은 기간 동안 승선을 했고 하선을 하고 나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부 조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산에 다시 이직을 해서 파나시아라는 기업에서 스크러버 AS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부산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밸류링크라는 회사에서 회사 솔루션 팀에서 최수연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세리의 마린잡 인터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구독이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은 저희 특강 끝나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특강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섹션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고민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모포양대학교를 어떤 경로로 입학을 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졸업생 선배님들이 모교 방문을 오셔서 모포해양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해양대를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모포해양대학교에 그리고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1학년, 2학년, 4학년 때를 돌이켜보니까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아직까지 국어 뛰시죠? 네. 아침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상 일기예보를 확인을 거의 안 했었는데 자기 전에 무조건 야, 비 오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다들 좀 공감하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4교시가 끝날 때쯤 오늘 학식이 뭐가 나오는지 닭다리 오븐구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닭다리 오븐구이가 나오는 날은 좀 교수님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3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외부 실습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국내 실습선에서 1년간 실습 생활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다녀오니까 4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네, 저기 있는 사진은 상방 15도를 한 저희 과거의 모습이고요. 사실 저는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제목을 멋지게
멋지게 입고 캠퍼스를 누비는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입학과 동시에 저희 무슨 교육이죠? 정규. 네, 조선교육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삼방시보도라는 단어조차 몰랐는데 문을 삼방시보도로 올리고 이제 점검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입학하시고 잠깐 후회했던 그런 시절도 있으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습 TU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학생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라는 의무 복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외부 실습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희 학교를 오신 거고.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학기, 저희 때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가 실습을 나가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세울라에서 교내 실습을 했었고 교내 실습을 막상 해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도 교내 실습을 하면 공부도 안 하고 별반 달라질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습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마리 서비스에서 실습 기간사로 승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실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이키의 명언 Just do it과 같이 Go for it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세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실습을 다녀오니까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박람회 때 어떻게 하지? 승선을 해야 하나? 그래, 내가 외부 실습 갔다 왔으니까 승선해야지.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마린 서비스와 위램슨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지마린 서비스에서 제가 외부 실습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마린 서비스는 서류 탈락을 했었고 위램슨에서는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도 제가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적과 토익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램슨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또 아찔한데 내가 진짜 이제 곧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숨도 가장 많이 쉬었던 때였던 것 같고 다음 표정과 같은 표정을 굉장히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또 여객선에서 긴급하게 3등 기관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여학생 단톡방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바로 졸업 후 3월부터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취업만 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취업을 하면 내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이제 완벽해지겠지? 안정화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인 4년차가 되어 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졸업을 하시고 직장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행복도 잠시 저는 3등 기관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관실 업무가 타이트하고 터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사로 근무를 한 게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다라고 여러분에게 딱히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그 짧은 3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전사고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겁도 많고 또 좀 뭐라 해야 되나 나는 안전사고는 나랑은 별개의 이야기다
항상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안전사고 유념해라, 기관실에서 정신 차려라, 헬멧 써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고를 당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관사로 일한 지 한 달 차쯤에 기관사 1기사님께서 스탠바이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기관실 순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유독 그 메인 엔진 터보 차저 쪽에 나사가 하나 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PD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고 1기사님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메모를 하고 그 나사를 한번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데 옆에 있던 그 공기 압축기 쪽에 있는 제 손이 같이 빨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소리를 꽤 지르니까 부원이 와가지고 제 팔을 막 당기는데 성인 남성이 제 팔을 당겨도 제 팔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이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1기사님이 그 상황을 판단하시고 수동으로 그 밸브를 오픈해 주셔서 다행히 아직 지금 손가락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안전사고라는 게 정말 기관실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안전사고가 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관실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다치면 안 되겠다, 안전하게 승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결심을 하고 ECR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스토리는 조금 눈물 없이 들을 스토리인데 사실 임금체불자라는 단어는 저는 뉴스에만 봐왔던 용어이고 그게 과연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될까라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눈 떠보니 제가 임금체불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회사 자체가 그 여객선 회사 자체가 경영 자체가 별로 잘 운영이 잘 안 되어 있던 회사인데 사람이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3등 기관사 공고를 올렸던 거고 또 긴급하게 저는 취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도 못 받고 한 3개월간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임금체불자가 되어 보니까 내 밥그릇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쉬워 보이는 데를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노력을 해서 내 몸값을 올려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임금체불자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취업에 준비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그래 날 뽑아줘야지라는 마인드로 취업 준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퇴사를 하고 쉬고 있던 와중에 학부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부 조교로 근무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쉬웠던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교 때 근무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조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들을 할 때 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간종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란 업무는 근데 어떤 행사가 있기 전에 준비를 하고 또 그 행사가 끝나면 좀 치우고 어떤 눈에 띄는 포지션에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못했던 부분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입사를 하고 솔직히 3등 기관사의 업무 그리고 앞으로 실습 기관사로도 이제 업무를 하실 텐데 좀 작은 일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 작은 일을 주실 텐데 그 작은 일을 좀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분명 배우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정말 컴맹이었어요. 어느 정도 컴맹이었냐면 약간 모바일, 인터넷 이런 쪽이랑은 거리가 먼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만나서 야 너 기억나? 너 1학년 때 통장 들고 그 돈 뽑았던 거 보고 내가 너한테 모바일 뱅킹 가르쳐줬잖아.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인터넷 그냥 카톡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학부 조교로 업무를 하면서 문서 업무들이 많거든요. 학부 조교 업무를 하면
문서 업무 어떤 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모 교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모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수용조교 이거 가지고 너 사교육 가서 이거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머리에 망치를 빵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컴맹을 탈출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패스트 캠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스트 캠퍼스라고 인터넷 강의 듣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엑셀이랑 워드랑 파워포인트랑 그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수강 결제를 그날 밤에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은 저보다 더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고 문서 능력이 뛰어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내가 아직 그런 걸 낯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즘 또 유튜브나 교육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전을 해보시며 행동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한 만큼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직업으로 이제 저는 스크러버 AS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데 혹시 스크러버 아실까요? 네. 뭐예요? 일소 상황물. 네, 1학년도요. 지수 아니고요. 그거 너 쓰고요. 저감자씨가 스크러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크러버 코디네이터, AS 코디네이터라 하는 이제 스크러버가 고장이 났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고객사에게 전달하고 매뉴얼로 이제 본선에서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 자사 엔지니어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두 가지는 영어 공부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영어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요. 네, 저도 학생 때 열심히 안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물며 기관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봐도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스토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영어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선배님들이나 뭐 그런 인터넷에서나 강연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이제서야 공감을 하고 아직까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더 내가 말캉말캉할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나중에 업무를 할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면 또 그만큼 뭐라 하죠?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1학년 여러분들 영어 공부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방학 때 특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퍼스널 브랜딩인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PR을 잘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남들이 셀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유튜버라는 거를 떠올리는 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정말 동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라는 사람이 돋보이게 자기 PR을 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나름대로 제 PR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나시아에서 제가 근무를 했을 때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교육 때 이렇게 저희 입학 처음 하면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좀 특별하게 내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또 회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런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일본 플랭크 클럽, 그리고 만보 걷기 클럽, 그리고 독서 모임 클럽 이거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참가자들은 한 10명 내외였는데 그거를 운영하면서 제가 좀 리더십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운영하면서 배웠던 게 많은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 동료분들께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 소개를 드렸더니 거기에 계셨던 홍보팀 담당자분께서 수연 씨는 되게 적극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나시아라는 회사에서 홍보하는 MBC에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영상을 찍는데 파나시아에 300명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착출이 돼서 홍보대사로 1일 홍보대사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 MBC에 들어가시면 기업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파나시아 기업 소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재직 중인 밸류 링크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밸류 링크유는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아직 스타트 기업입니다. 그 스타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국제 물류 플랫폼 IT 기업이에요. 좀 어렵죠? 네. 국제 물류 관련된 플랫폼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회사 솔루션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저희가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선박의 AIS 데이터, AIS 데이터가 뭐냐? 저희 이제 승선을 하게 되면 파인더십 다 들어가 보셨나요? 본인의 배 위치가 어딘지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사라고 하면 선주사가 될 수 있고 화주사라 하면 화물의 주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화주사라든지 아니면 해양 공공기관 같은 그런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요구 조건에 맞게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두 번째, 꾸준함. 네, 여러분 꾸준함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 구보를 뛰잖아요. 하루에 15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체력을 정말 서포트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애하지 마시고 왜냐면 다 같이 뛰어야 될 때 뛰면 더 힘나고 좋거든요. 같이 체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오늘 또 구보지냐 어떡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늘 또 구보지네 어차피 뛰어야 되는 거 열심히 뛰어보자. 뭐 오늘 몇 킬로 뛰고 내가 몇 킬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본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야 뭐 작은 목표도 괜찮고 큰 목표도 괜찮은데 목표가 있어야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아주 작은 일을 매일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플랭크 클럽 아까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일본 플랭크 클럽을 운영을 하고 매일매일 플랭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체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1분이지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체력이 지금 제가 여기 있게끔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거지만 지금 오늘부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인데 여러분 졸리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씩씩하게 한번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 졸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 다 폰 꺼내셔서 사진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긴장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네, 제가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처음으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오래 앉아있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래 앉아있냐? 저는 국어가 끝나고 침대에 눕지 않았어요.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 룸메이트 기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주는 항상 한상은 아니죠. 제 수업이 있을 때는 아닌데 국어가 끝나면 침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주가 수연아 너 왜 침대에 안 눕고 뭐해? 책상에서 뭐해? 책상에서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는 건 없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가 꾸준히 앉아 있었더니 내가 뭘 좋아하지? 자꾸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금방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4학년 때 내가 뭘 좋아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해와서 2021년도에 처음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다 확실히 말할 수 있으신 분?
상품 드릴게요. 네. 옷? 옷 입는 거. 네, 좀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앉아 있는 거를 잘했었고, 그 와중에 그때 이제 졸업 시즌이었는데 플래카드에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학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 나한테 상을 줄 건 아니야.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라도 메달을 선물로 주자라고 해서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9보를 뛰었던 실력이 있다 보니까 꽤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부 10위로 입상을 하게 되고 10km 마라톤을 제가 그때 48분 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48분이라 하면 맹간한 남성분들은 제가 다 제치고 꼬리점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울릉도 여행을 가서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이때는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았고 옆에 계신 분은 울릉도 군수님이랑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저 부분은 김부기 교수님과 함께 참가한 김대중 마라톤 대회인데 이때 하프 코스를 나왔어요. 하프 코스가 21km거든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 당시에 제가 1시간 55분 만에 완주를 하면서 여자부 5위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참가하기 전에는 내가 잘 달리나? 그래도 뭐 좀 체력은 좋은데 이 정도로 잘 달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페이지를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잘하는 걸 3가지로 요약해보니까 첫 번째 건강한 체력, 두 번째 끈기,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잘하는 3가지, 뭐 한 가지라도 좋고요.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외부 실습을 갔다고 했었잖아요. 외부 실습을 가서 이제 생선을 페트롤을 돌고 있는데 3등 기관사님께서 수연아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때 뭐 남들이 저를 보고 웃을 때 전 행복하다, 관심 받을 때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소박하게도 그러면 나 나중에 졸업하고 우수 전도사가 되어야 되나? 라고 해서 우수 전도사가 되는 방법까지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남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남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때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사람한테,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면 되겠다. 그런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개그맨도 아니고 개그를 칠 수 없는 거고 어떤 걸 가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을 할까 하다가 내가 학생 때 뭘 가장 고민했지? 그래, 취업이 제일 문제였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장 고민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행동력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취합을 해보니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하는 게 이렇게 셀리의 마린잡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나고 구독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 유튜브라는 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편집하는데 한 10분이 넘는 10시간 정도 걸려요. 한 개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제외된 시간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컨택하고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시간 다 빼고 그 영상을 편집하는 데만 10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제가 직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끝나고 그리고 주말에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 차쯤 됐을 때 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48회인 거예요. 제가 포함한 거 1회를 빼면 47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꾸준히 하는 게 맞나? 차라리 영어 공부나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회사 생활 하는 거를 뭐 그때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진급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하고 한 달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셀리 한 달 쉬어갑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만큼 번아웃도 왔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질 때 이번에 그 영어 토익 성적을 몇 점 이상 받으면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한번 도전해보자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튜브 해야겠다. 나는 유튜브의 길이다. 유튜버로 살아가야겠다 하고 다시 유튜브를 꾸준히 해오니 2년 정도가 되어가니까 작년 연말부터 좋은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첫 번째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에 제가 해기사를 알리는 1일 강사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만나서 선원정책위원회 때 또 위촉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학교 홍보를 잘한다고 상장도 감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이 되었든 지금은 그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과 시간을 투입 그리고 말이 갑자기 꼬이네. 네, 여러분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값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여러분도 뭐 2년, 3년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한 말을 하지 말고 꾸준히 하셨으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 주제가 5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였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잘 듣는 친구들 보면 오늘 호실 봐가지고 한번 내 5년 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 떠나면 다시 고민 안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특강 같은 거 열심히 듣고 저 선배처럼 배우고 싶다. 뭐 바르질라? 저기 회사 뭐지? 검색해봐야지 라고 막 했었는데 이 자리를 떠나면 리셋이에요. 리셋. 그냥 학식 먹고 체육대회 즐겁게 하면 오늘 피곤하다. 그냥 침대로 가서 자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 줄이라도 적고 잠깐 적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야, 우리 이거 얘기로 할 게 아니고 한번 적어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A4용지에 그 당시에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었는데 말을 한 게 아니고 글을 적었었는데 그게 정말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정말 막연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일지 모르는 그런 미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은 그런 것들을 보고 힘들 때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선배님께서는 IMO 모의소개에서 목포해양대학교 최초로 대상을 받으신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배님, 변유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PT 들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같이 회사를 하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반에 들어가서 회사를 가지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사를 하고 나니까 막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이 속상하다는 게 나를 그냥 하고 싶거나 성함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자세가 보이고 연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유아 선배님께서 또 아주 진지하게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후배님들도 변유아 선배님 그리고 김태호 선배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저희도 우리 후배님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 1기 졸업생 박순희입니다. 해양계열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 또한 직업을 선택하느라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현재는 해운에서 안품 감독으로 6개월 차 재직 중입니다. 후배님들께서는 셀리의 만인자 인터뷰를 구독하셔서 회원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빠르게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뷰에 2년 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때 보면 반가움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메카트로닉스 학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타트학교 여러분. 저는 졸업생 김민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학부생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인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시도해보고 어떤 일이든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 성형학부를 졸업한 58기 이동현입니다. 셀리님께서 목요에서 좋은 취지로 강의를 하시는데 후배님들께 좋은 말씀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양에서 영상을 드립니다. 스타일 됐습니다. 주제가 5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이게 마치 정해지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기하게도 이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마음먹은 두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헬스장을 잠깐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친구는 말을 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나중에 찍어야겠다. 어쩔 수 없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헬스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 운동해야겠네 그러면? 라고 하면서 홈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이 두 친구의 차이는 한 친구는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마음을 감안했고 다른 친구는 100% 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 친구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른 친구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다가온 거죠.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게 같은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후배님들도 어떤 것이라도 얻어가야겠다는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라면서 셀리님의 특강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배님들의 앞바다에 항상 손풍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의 공동생 한진입니다. 저는 주말에서 일기성을 생선 중입니다. 백화학부 후배님들 모두 안전하게 생선하시고 기회가 되면 배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메카학부 1기 졸업생 추정입니다. 저는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어선보험 진열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시점에서 느낀 거는 졸업을 하고 이제 해운회사에서 선박 기관사 항해사로 근무하는 곳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큰 인생에 있어서 큰 메리트였구나 하고 정말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사히 승선 마치시고 아니면 계속 승선을 하시게 되더라도 정말 해양대에 온 거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선 후에 다른 직업을 가지실 분들은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박수 오네요. 아마 여러분 누군가는 승선 생활을 하고 있는 일기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휴문회사라든지 회사에 들어가서 육상 취업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들 힘내시고
네, 이게 오늘의 포인트. 오늘 포인트 사진 찍으세요, 사진. 귀한 사진인데, 네,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청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김국희 교수님과 김준호 교수님의 학창 시절인데요. 저 꽃미남이죠? 본치 미남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교수님은 저 당시에 내가 해양 메카트로닉스학부 교수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 그때가 95년 10월이었는데 LA인데 95년 시즌 당시인데 우연찮게 저희 배랑 김준호 교수님 배랑 같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9개월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 찍었던 그때 기억이 새로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라든지 교수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자.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졸렸어요? 좋았어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네, 이제 저의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드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